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활기찬 또 하루가 또 시작되겠습니다. 땡깡입니다. 오늘은요 삽교에 새벽같이 온 것 같아요. 삽교에 또 한번 삽교 그러니까 한번 또 둘러줘야지. 자, 이게 보일라나 모르겠네. 자, 가만있어. 이게 보이나? 놀이동산이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비가 좀 와요. 저 비가 좀 와가지고 저 실내 주차장에 와 있습니다. 조금 더 반듯하게. 자, 실내 주차장에 와 있는데 더워 죽겠습니다. 더워 죽겠어갖고 지금 이렇게 세큘레이터를 빵빵 떼고 있습니다.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죽겠네. 어쨌든 습도가요 사람 죽겠어요. 습도가. 그래서 세큘레이터를 확 켜놓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카 오디오 지난번에 이제 스피커에 대해서 왜 간략하게 설명드렸죠. 2부가 되는 거죠. 누가 자꾸 안 물어보면 상관이 없는데 제 차량 소리를 듣고 저도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드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앵무새 마냥 계속 이렇게 뭐 이거 어떻고 저떻고 몇백만원 뭐 몇십만원 이런 거 제가 계속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그분이 저한테 밥 사줘요? 후원을 지금 한 5천만원 정도? 적게는 한 3천만원 정도. 그 정도가 좀 필요해요. 왜냐면 지금 차량 뒤에가 보시다시피 꽉 찼어. 뭐가 짐이 저렇게 많은지 몰라. 그렇게 많은 RC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불부터 시작하고 먹는 거 뭐 식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전 이 자리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자리에서 전기적 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전기적인 시스템은 다 돼 있고 한마디로 이제 이런 장비를 사람을 일단 못 타. 저밖에 못 타요. 너무 꽉 찼어요. 저기 위에 무슨 저기 뭐 위에 저 다른 걸 뭐라 그러더라. 아이고 지가 가지고 누가 나한테 욕하냐? 욕해? 욕하지 마. 살짝 기분이 좋아지려고 그러니까 오래 살 것 같아. 어쨌든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지난번에 스피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왜 자동차에서 가정용에는 8옴인데 자동차에서 4옴을 쓰냐?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자동차는 일단 외부에서 이렇게 밖에서 달리기 때문에 그 생활 소음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8옴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물론 8옴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8옴 스피커로 작업을 하게 되면 그 2배 출력의 앰프가 필요하다. 4옴보다 4옴 기준에서. 그러면 그 4옴에 200W 출력이 나오는 앰프가 있는데 8옴 기준이면 100W밖에 출력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 200W 짜리가. 그렇게 되면 8옴에 200W를 때리려면 그 앰프가 그만치 힘이 좋아야겠죠. 8옴 기준에 200W를 때리려면.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8옴 기준에 200W 앰프라 그러면 4옴 기준에서는 400W가 되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출력이 2배 세지는 거죠. 출력이 2배 세진 대신에 음질은 반배까지다. 단 8옴하고 4옴은 음질의 차이를 거의 못 느낀다. 우리 귀로.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서는 4옴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준화가 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번에 이제 앰프 저는 자동차 카 오디오를 잘 몰랐을 때 좀 가까이 잡겠습니다. 그 카 오디오를 잘 몰랐을 때 앰프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앰프는 아무거나 그냥 증폭 장치니까 작은 소리를 크게 키워주는 장치니까 그냥 살 수 있겠지.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앰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0년대인가 2000년대가 카오디오가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에 붐일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앰프 그 생산 또 앰프 기술자들이 엔지니어들이 앰프의
갖다 대고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앰프 부품은 완전 하이엔드급이죠. 그 부품 엄청나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구형명기라는 그 말이 지금도 통용이 되죠. 어지간한 요즘 앰프 추접한 거 4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출력 센 거 스펙 재원을 보십시오. 앰프의 스펙은 몇 가지 없어요. 딱 보실 것이 앰프가 힘이 있느냐 댐핑 팩터라고 합니다. 그 스펙에 보면 물론 제가 지금 화이트보드판이 지금 내가 영세 해가지고 그런 걸 준비 못했는데 이제 조금 여유가 되고 누군가가 이렇게 보조해 준다 그러면 화이트보드판을 놓고 좀 뭔가 좀 글씨를 써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아 우리 땡깡이 좀 도와주고 싶으네 후원 좀 해주고 싶네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지금 끝까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사모님이 되면 사모님 마당새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거 머슴이 되겠습니다. 뭐 구걸하는 건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 저한테 후원해 주겠다는 사람 한 사람 없고 어떻게 하면 더 뜯어갈 것인가 그런 생각만 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뭐 여담이고요. 농담 반 진담 반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 주제로 와서 제가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 못했다는 걸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으로 편하게 그 누구도 그냥 듣고 몰라도 카우드 쪽을 몰라도 몰라도 그냥 이해가 좀 되게끔 제가 설명을 최대한 잘해보겠습니다. 앰프의 스펙을 보면 딱 중요한 게 있어요. 출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뭐 120W네 200W네 400W네 별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출력이 도대체 400W면 우리 자동차에서 출력은 최소한 150W 이상 돼야 소리가 그래도 크다 100W 정도면 그래도 표준이다 적당히 크네. 근데 150W면 상당해. 사운드가 좀 팍팍 칩니다. 200W 된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날라댕겨. 자동차에서 벅 치면 밑에 그 다리 쪽에서 그 미드 우퍼라고 요만한 동글뱅이 서브우퍼 그 스피커 있죠. 그 우퍼가 턱 치면 바람이 툭툭 나옵니다. 이제 그것이 한마디로 조금 그 나무 작업 뭐 재단 작업을 통해서 둥글게 이렇게 동굴을 파가지고 그 스피커에 완전히 진공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그 소리가 나오는 거하고 한마디로 스피커 집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동차의 프론트에. 또 프론트 그러니까 또 못 알아들으니까 앞문짝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앞문짝에 스피커 요만한 거 다리 밑에 있는 거 있죠? 그걸 미드 우퍼라 그래요. 적당한 우퍼다. 미드 우퍼다. 너무 큰 우퍼가 서브 우퍼가 아니죠. 그 미드 우퍼인데 그것이 그냥 이렇게 장착되는 것보다는 자동차 옆에 옆문짝에 방음 처리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쫙 뭐 우레탄 뭐 이런 걸 막 싹 쏴주고 방음 처리를 확실하게 해주고 방진 차체 떨림이 없어야겠죠.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최대한 막아줘야 되니까 방음 처리하려면 뭐 방음 테이프도 요만씩 두꺼운 거 있어요. 막 갖다가 존나게 쑤셔 박아. 장점은 뭐냐? 바깥에 있는 소리가 안으로 안 들르고 안에 있는 소리는 그대로 사운드로 귀로 들리기 때문에 훨씬 더 선명하게 들리겠죠. 안 한 것보다. 근데 크게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하셔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야 밖에 있는 소음이 안으로 안 들어오니까 또 차 떨림도 없어요. 그런 게 없어야 잡소리가 없어야지 음악이 좀 제대로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작업은 조금 테이프질 하시고 대신 단점이 뭐냐? 테이프질을 이렇게 많이 두꺼운 걸 방음질을 많이 붙이게 되면 차가 무거워집니다. 그 테이프 무게가 상당히 차가 무거워짐과 동시에 문짝이 딱 닫으면 턱 무게감이 실려. 그 정도가 돼야 방음이 제대로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 커피 한 잔 뭐 없어 마시고 바카스라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앰프 재원을 아까 말씀드렸죠. 앰프 재원. 앰프에는 특별하게 볼 것이 출력. 제가 생각할 때는 이론적으로 앰프는 쉽게 얘기해서 스피커를 밀어주는 힘이에요. 밀어줬다 당겨줬다. 스피커가 벌렁벌렁 해야 우퍼가 벌렁벌렁 해야
소리가 음압이 펑펑 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댐핑이라 그래요. 스피커가 벌렁벌렁 댐핑 왔다리 이걸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댐핑 팩터라 그럽니다. 댐핑 팩터라 그래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 댐핑 팩터가 한 200 정도 됐어. 200은 좀 약하지요. 그럼 이게 벌렁벌렁함이 좀 힘이 약하니까 덜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빨리빨리 빠른 비트에서 따따따따따따따따 뭐 나이트 음악에서 우파가 벙벙벙벙 이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덩 흔들어 사람이 이게 제가 단단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서브우퍼는 단단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빠른 비트에서 트로트는 빵 빠빠 빵 빠빠 빵 이러니까 크게 지장이 없는데, 빠른 비트에서 이 우퍼가 덜렁 왔다 갔다를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댐핑 팩터가 작아버리면 200 정도 이하가 돼버리면 뭐 100도 있고 200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저 음악이 쉽게 얘기해서 그 단단한 음악이 나오는, 퍼지는 음악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댐핑 팩터가 다 작다고 해서 다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 기본적으로 댐핑 팩터는 한 500 이상 60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앰프를 볼 때 댐핑 팩터는 600 이상 돼야 된다. 그 핵심 포인트고, 음질 SMB라 그래요. 신호대 잡음비라 그러는데 그 dB로 나눕니다. dB로. 그래야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요즘 같이 좀 앰프가 좀 요즘 건데 묻지마 앰프들 많이 있잖아요. 메이크 없는 것들. 그런 거 보면은 음질이 85, SMB가 85 dB래요. 신호대 잡음비 SMB라 그래요. 보시면 압니다. 잠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검색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아이고 죽을라 그러네. 아이고 죽겠네. 설명이 이제 나왔는데, 신호대 잡음비라고 치면 나와요. 그렇지, 신호대 잡음비라고 치면. 자, 이것은 이제 정확한 뜻이 뭐냐면, 자,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SMB가 뭔 뜻이냐? S는 시그널입니다. 그 신호를 얘기해요. 예? SNP, SNR. 쉽게 얘기해서 그 SNR이라 그러는데, S는 시그널을 얘기하고 N은 노이즈, 그 다음에 R은 레이티오란 그런 약자를 앞 글자만 따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곧 무엇인 뜻이냐? SN, 일정 세력의 신호가 수신 측에 도착하여 나타난 신호 전력 대 잡음 전력. 잡음이 신호에 대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척도다. 다시 얘기하면 일정량의 신호를 이렇게 줬을 때 잡음이 얼마나 발생하는가, 그런 것을 척도라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SMB가 높을수록 해상력이 너무 좋아진다 라는 걸 느낍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그 기준을 둘 때 우리가 100dB 그러면 깨끗하다, 여기서부터 이제 기준이에요. 근데 100dB 밑에 90dB, 85dB 그러면 아이고 음악이 좋긴 좋은 거, 큰 것도 큰 것 같은데
좀 해상력이 떨어지고 선명하지 못하네, 이런 게 느낌이 옵니다. 물론 자기 귀를 카 오디오에 그냥 맡겨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보고 이제 막귀라 그럽니다. 막 터진 귀. 아무 소리나 좋아. 그냥 아무 여자나 좋아. 그냥 다 달렸으면 좋아. 여자면 좋아. 치마만 두르면 좋아. 그런 사람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에 맞춰서 여자를,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끌고 싶다. 다시 얘기해서 같은 맥락에서 오디오 신호를, 오디오 음악을 내 귀에 맞춘다 이 말이야. 아, 듣기 싫으네. 오, 바꿔야 돼. 여자 바꿔. 너 필요 없어. 그 옆에서 그 중계방송 안 하시면 좋겠어요. 강의하는데 자꾸 집사람이 자꾸 여자 얘기하니까 어떤 소리야. 어쨌든 나한테 맞춰서 글래머한 여자를 뽑아 제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음에 안 들면 초이스를 해야지. 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그러면 내 귀에 맞춰서 그 소리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드렸지만 SMB는 100dB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깨끗해 깔끔해 이런 소리가 들린다 이 말입니다. 100dB 기준에서. 그러면 100dB에서 105dB, 이 5dB 올라갔죠. 기술력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가격의 차이가 100dB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105dB 그러면 130만원, 150만원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 5dB 차이로. 그 110dB다. 오, 이거 기가 막히네. 110dB다 SMB가. 그러면 SNR이 110dB면 옛날에 그 CD계 1인자 클라리온의 D2가 있습니다. CD계 1인자야. 그냥 시원시원하게 나와. 걔가 110dB인가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110dB가 그렇습니다. CD계 1인자 그 데크 CD 플레이어가. 그것은 무출력이에요. 무출력. 우리가 자동차의 헤드 유닛을, CD 플레이어를 헤드 유닛이라 그러는데 무출력하고 자출력이 나눕니다. 무출력은 한마디로 앰프 없이는 소리가 안 나요. 출력이 안 나. 볼륨을 아무리 돌려도 앰프 없이는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1도 안 납니다. CD계 1인자죠. 그럼 거기에 발맞춰갖고 그 일본의 대논, 대논 그러면 아실 분 아실 거예요. CD계 대논사에 DCT1이 있어요. 최상급. 요것이 또 115dB인가 그러네. 어우, 여성적인 목소리, 기가 막힌 목소리가 그 CD에서 기가 막히게 뽑아냅니다. 최대치. 이 두 개는 양대 산맥이에요. 물론 나카미치도 있고 여러가지 맥킨토시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본 것은 맥킨토시도 너무도 좋을 것 같아요. 나카미치도 좋고. 근데 나카미치는 약간 너무 저 구형식이야. 쉽게 얘기해서 좀 뭐라 그러지? 옛날 구형을 뭐라 그러죠? 옛날 테이프 돌리는 식으로. 나카미치는 약간 추접하다. 소리에선 기가 막힌데 눈에 보이기에는 굉장히 옛날 골동품처럼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검색하면 나와. 이름이 나카미치. 나카상? 뭔상? 나카무라상?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어쨌든 오늘은 데크 설명을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앰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더우면 에어컨 좀 틀소. 시동 확 키고. 습도가 확 많으니까. 에어컨 틀어줄까? 어쨌든 오늘 집사람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또 이런 기회가 돼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10분 컷 하겠습니다. 길지 않아요. 그럼 아까 전에 댐핑 팩터는 몇이 돼야 되냐? 최소한 600 이상이고 저는 몇이냐? 1000입니다. 됐죠? 1000이면 아주 금상첨화에 그냥 듣지도 보지도 말고 시집보내야 돼. 그 정도로 1000이면 보지도 따지도 말고 묻지도 따지도 말고 어서 오십시오. 바로 이거죠. 저는 댐핑 팩터가 1000입니다. 여러분들은 600 이상 사시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시면 됩니다. 예. 앰프계에서는 제가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앰프는 구형 명기로 따지면
브락스 앰프 따라갈 만한 놈 없죠. 브락스는 아예 명품이죠. 10년 전 것이 10년 전에 몇백만 원 했던 것이 지금 중고 시세로 브락스가 브락스 X2000 기준 하면 초창기 모델 그 105dB입니다. 105dB예요. 그 초창기 그 10년 전에 15년 전에 나온 것이 신호대 잡으면 105dB야. 나무랄 데가 없어요. 완전히 무슨 고급 품목. 어휴. 딱 사진만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브락스 X2000. 고급집니다. 부품 자체가 아무리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부품 자체가 고급죠. 소리는 말도 못해. 브락스 앰프의 장점은 뭐냐? 지금 제가 쓰고 있잖아요. 지금 최상급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비자가 530만원. 신호대 작업비는 몇이냐? 지금의 최상급 120dB가 되겠습니다. 아까 100dB에서 맑다 그랬죠? 그러면 105dB는 어떻습니까? 130에서 150, 150 올라가는 것처럼 그 5dB 차이로 그 기술력의 차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격이 뛴다 그랬죠. 그럼 아까 CD계 1인자가 몇이라 그랬어요? 115. 거기까지 해서 멈췄죠. 지금 브락스가 120dB가 되겠습니다. 신호 손실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데크에서 뽑아져 나오는 그 무손실 플레이어의 그 신호를 앰프에서 그대로 받아갖고 출력을 하는데 전혀 문제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데크에서는 100dB, 110dB, 115dB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앰프가 90dB, 85dB, 70dB 이래버리면 신호 손실이 많이 돼갖고 나중에 출력이 나올 때는 추잡한 소리가 나온다. 아무리 CD 플레이어가 좋다 해도, 원음이 좋다 해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앰프의 역할은 원음을 그대로 뽑아서 그대로 크게 내뿜어주는 게 앰프의 책무입니다. 책임이고 사명감이죠. 그러면 앰프는 그런 놈을 사야 돼. 그런 놈은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브락스만한 게 없더라. 물론 저 혼자 기준이에요. 뭐 다른 것도 있겠지. 맥킨토시도 있고 비싼 거 많이 있겠지. 근데 자동차에서 뭔가를 앰프를 여러 종류 뭐 맥킨토시, 나카미치 뭐 여러 가지 뭐 많잖아요. 뭐 앰프 요즘 나이가 47살 먹으니까 막 기억이 뭘 책을 봐야 기억나고 잘 안 돼. 어쨌든 앰프의 종류가 화려하고 다 많은데 그런 것을 다 한 번씩 장착했다 뜯었다가 장착했다, 물론 자기가 장착하고 뜯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손재주가 있다 그러면 그나마 공임은 안 들어가되 그나마 이중 투자는 좀 돼. 이중 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놈 샀다가 팔고 그냥 팔면 팔아지나? 안 팔아지지. 좀 더 깎아서 팔아야지. 그것이 중고니까. 그럼 중고가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명품이 왔다 갔다 하겠지. 그나마 나름대로 옛날에 방귀 좀 꼈던 그런 앰프들은 다 알죠, 사람들이. 그리고 더 잘하는 분은 업자들이 더 잘 알겠죠. 그냥 어디 신갈 카오디오, 신갈 카오디오인지 신궁 카오디오인지 거기 가면 우리 지구에서 제일 가격이 싸죠. 그 중고 가격이 제일 싸요. 카오디오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중고 매물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어요. 알아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그것을 제대로 명칭을 안 알려준 이유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방송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걸립니다. 어쨌든 신궁 카오디오인지 뭔 어디 오디오인지 있어. 거기 가면 업자들이 딱 알아. 시세를 금방 알지. 저건 얼마짜리, 저건 얼마짜리. 근데 누가 예를 들어 브락스 앰프를 기본 시세가 60에서 70인데 50에서 40으로 내놨다. 상태는 존나게 좋더라. 업자가 사불지. 업자 좀 그만 사요. 그러면 저희 같은 소비자가 그거 좀 사갖고 들어보고 싶은데 당신이 필요하면 사야지. 우리 업자분들 필요하시면 사야지. 자영업자도 힘든데. 근데 그쪽에서 다 낚아채가 버리면 진정으로 오디오를 사랑하는 이렇게 배고픈 오디오 올인이
오디오 어린이들이 그런 걸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 만약에 들어본다 해도 선생님한테 50만 원짜리를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해야 되잖아. 선생님도 공인 인건비 받아야 되고 기술료 받아야 되고. 그렇지, 다 받아야 돼. 내가 카오디오 사장이라도 물건값이 예를 들어서 카오디오 요것이 뭐 원 자재가 100만 원이다. 그럼 200에서 300 받아야지. 많게는 400, 500도 받아야 돼. 왜? 선도 깔고 그것도 선이 얼마냐에 따라 또 다르지.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뭐 2천만 원짜리 하는데 공임을 100만 원, 30만 원 받을 거냐? 아니잖아. 2천만 원짜리 하면 3천, 3,500, 4천까지 받을 수 있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그건 그 사람하고 재량이다. 소비자 맞춰갖고. 소비자가 부가 이만한데, 부자인데 굳이 100만 원, 30만 원 깎아줘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제대로 낸 제품을 제대로 장착해주고 제대로 받으면 서로 윈윈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카오디오 그 족같은 좋은 말을 조금 거른다면 그 거지같은 거지같은 심보, 사기꾼 심보 100만원짜리 30만원짜리를 이런 걸 해가지고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까지 쳐받는 그렇게 호로록 이라고 마음속에서 땡까이 마음속에서 그런 거지같은 새끼들은 장사를 하지 마라. 선량한 우리 카오디오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욕을 먹는다, 욕을 드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적당히 처먹으라 이거죠. 적당히 30%에서 많게는 돈이 좀 있는 사람은 100% 먹어도 돼. 근데 150%, 200%, 300%는 아니잖아. 그것도 합의를 봐야겠지. 그 사람은 여력이 되고 돈이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그렇게 잘해주고 거기에 대한 그 정도 기술력으로 나름대로 본인만의 그런 것으로 해준다면 저는 뭐 더 이상의 왈가왈부 할 그런 게 안 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단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돈도 있지만 꼭 돈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돈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하기는 싫고 그래도 내 나름대로 내 손으로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또 3,000% 약간 빠졌는데 다 관련 있는 부분이었고요. 자, 아까는 이제 SMB를 봤어요. 그래서면 SMB는 100dB 이상 깨끗하다고 사람이 느끼는데 그 이하는 더럽게 느껴진다. 그러면 가격을 이제 앰플을 볼 때 스펙 정원을 봤을 때 SMB 신호대 잡음비가 100dB 이상 기준을 잡아야겠죠. 근데 이제 저 같으면 최소한 110dB 이상 그 정도를 권장합니다. 저는 120dB를 쓰지만 최상급을 쓰지만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이 뭐냐. 또 잊어버렸네. 또 뭘 봐야 되냐. 카오디오 재원 중에 앰프 재원, 자, 제가 이제 앰플 하나 이제 한번 두드려 볼게요. 그 재원을 좀 볼라 그래요. 제가 또 특정 상품을 또 안 좋다 그러면 또 그 판매하는 사람이 또 안 좋을 거 아니요. 그러면 카오디오 앰프 자, 뭐가 있나. 앰프가 좋은 것 좀 나와봐라. 좀 설명 좀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뭘 봤습니까? 여기 또 나왔네. 또 나왔어요. 자, 좀 재원 좀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원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앰프 스펙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앰프 스펙을 좀 보고 사셔야 돼요. 그냥 막 사면 새 거라고 해서 막 산다? 절대 안 되죠. 맞아. 앰프는 클래스가 있어요. 저번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그 A 클래스라는 게 있고 AB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D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뭐 지금 제가 뭘 보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지금 아무 앰프나 좀 스펙을 좀 보고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지금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미리서 제가 좀 설명을 하려면 이걸 좀 봐놨어야 됐는데 또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좀 그러긴 해. 근데 A 클래스는 굉장히 소리가 맑은 대신에 전기를 되게 처묵처묵합니다. 한마디로 자동차의 순정 배터리 하고 순정 알터에서 그걸 돌리면 뭐 앰프가 한 대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풀 멀티라 그래요. 풀 전체적으로 앰프를 다 달리해 가지고 스피커 출력을 다 각자로 보내 갖고 풀로 멀티로 돌려버리면 한마디로 이제 꽉 차게 옵션 풀로 이렇게 해서 카우디오를 만들려고 그런 소리 장착을 소리를 그렇게 해서 들으려면 앰프가 한 대면 상관이 없어요. 크게. 근데 막 두 대, 세 대, 네 대까지 얹어놓고 그러려면 어째야 돼요? 전기가 부족하겠지요. 그랬을 때 그 앰프가 A 클래스냐, AB 클래스냐, D 클래스냐 이렇게 또 나누죠. A 클래스는 너무도 음질이 좋고 한데 어떻게 돼요? 전기를 처묵처묵한다. 열을 또 많이 발생한다. 열을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걸 열을 식혀줘야 되는 그런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도 선풍기도 잘 없어. 그 선풍기 자체가 좀 오래되면 거기서 노이즈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의 난다고 봐야 돼. 그래서 계속 바꿔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급진 그런 방열판을 통해서 충분히 열을 식게끔 해놨지만 그것으로도 저는 만족 못하지요. 애초에 뭔가를 쏘여가지고 외부에서 선풍기 장치를 해가지고 팬 장치를 해가지고 그걸 권장을 해드리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언비하고 뭘 볼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안 나오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앰프를 쓰면 AB 클래스를 씁니다. AB 클래스. AB 클래스가 제일 만만하고 적당해요. A 클래스는 너무 가격도 많이 비싸고 또 출력도 또 너무 작아. 자기 스피커가 너무 출력이 센 스피커를 샀는데 A 클래스를 음질 좋은 걸로 한다. 음질 A 클래스를 한다는 것은 SQ형 사운드 퀄리티 음악을 퀄리티 있게 듣겠다. 난 섬세하게 듣겠다. 그런 사람이 A 클래스 쓰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좀 퀄리티는 좀 떨어져도 섬세함은 좀 떨어져도 나는 빵빵하게 듣겠다. 뒤에서 풍 치면 그냥 가슴이 펑펑 치는 막 그런 맛. 외부에서 쩌렁쩌렁 하니까 뭐 그런 자랑질 으스댐 뭐 그런 거 창문 펑펑 열고 이제 젊은 혈기 그런 사람 좋아해. 어쨌든 AB 클래스는 충분히 들을만하고 충분히 좋은 음질이 나옵니다. 완전히 꽝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 출력은 세고 음질은 좋고 그것을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게 AB 클래스다. 그러면 D 클래스는 뭐냐? 쉽게 얘기해서 디지털 앰프라 그러는데 출력은 되게 좋은 반면에 물론 기준을 A 클래스나 AB 클래스를 뒀을 때 기준을 거기다 뒀을 때 굉장히 D 클래스는 출력도 앰프가 소리가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을 멀리 빵 찰 때 발로 찰 때 덩치가 큰 놈이 차는 것이 공이 멀리 나가겠습니까? 덩치 이만한 사람이 공을 차면 멀리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큰 놈이지. 앰프도 마찬가지요. 앰프가 큰 놈이 소리 출력을 훨씬 더 크게 냅니다. 왜? 그 정도 기판하고 부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그러니까 기계를 몰라도 딱 그 정도는 상식이야. 근데 앰프가 작은 놈이 대출력을 내네. 이게 바로 D 클래스입니다. 앰프가 요만한데 출력은 막 300W, 400W, 500W, 1000W 그래. 요만한데. 그럼 얘의 장점은 뭐냐? 그렇다고 D 클래스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어. 근데 이제 대개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D 클래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 작기 때문에 아무 데나 쑤셔 박을 수가 있어요. 크게 차량에 뭐 손실 뭐 이렇게 자리 차지하는 거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게 장점이 되겠죠. AB 클래스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앰프에서 보셔야 될 게 잠깐만요. 제가 하나 검색을 할게요. 스펙 중에
그 다음에 이놈의 핸드폰은 요거 구형이나 좀 늦어 검색이 보기 흉한데요. 그래요. 여기 나오겠네. 자, 제가 이제 스펙을 좀 보여드리려고 펼쳐보자. 그렇지. 아이고 누지 노안인가? 왜 이렇게 작게 나와? 여기 보시면 보이나 모르겠네. 여기 시그널 투 노이즈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게 보면 여기 116dB라고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THD라고 있어요. THD. 이 THD의 약자는 뭐냐면 토탈 하모니틱 디스토션. 다시 얘기해서 음의 찌그러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THD가 자 여기 보십시오. THD가 0.00005 이 소수 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디스토션 음악에 찌그러짐이 없다. 그래서 앰프의 재원을 볼 때는 이 THD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것은 앰프가 되게 가격도 좀 싸고 중고로 좀 샀는데 THD가 0.5 이런 경우가 있어요. 0.5, 0.1 이래버리면 소수점 0이 한 자리 쓰잖아. 그럼 그 앰프는 좀 소리를 좀 좋게 들으려면 가격이 월등히 싸다 그러면 뭐 구매는 상관없는데 어차피 나중에 이중 투자할 것 같으면 좀 구매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소수점 뭐 3자리 이상 최소한 2자리 이상 저는 뭐 4자리인가 5자리인가 되는데 어쨌든 소수점 3자리 이상 되면 2자리 이상 되면 0.001, 0.00558 뭐 이런 거 좋잖아요. 근데 0.1 이래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요. 0이 0.002 많을수록 디스토션이 없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헤드 유닛 CD 플레이어에서 음을 이렇게 쭉 뽑아져 나왔을 때 그 앰프가 딱 받아가지고 출력을 하는데 그 재원상 그 출력을 낼 때 볼륨을 키웠을 때 이 THO 디스토션이 0.000 이렇게 올라가야지 소수점 2자리 3자리 이상 4자리 5자리 더 좋지. 그러면 가격대가 이제 월당이 올라가는 거죠. 앰프가 이 정도가 돼야 아까 그 신호대 잡음비하고 요 THD하고 디스토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의 찌그러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댐핑 팩터 3가지. 그 3가지 댐핑 팩터는 600 이상, 많게는 1000이 너무 금상첨화다. 저는 그 3가지 요소를 다 꽉 잡고 있습니다. 하이엔드니까요. 어쨌든 요 요소를 보시고 앰프를 구매하시면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팔리기도 잘 팔려. 이 앰프가 마음에 안 든다? 내놓으세요. 바로 당신이요. 옛날 구형 명기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갖고 돌려치기 하는 거지. 그것이 업체 측이면 좀 비싸게 팔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오디오 매니아들은 그 앰프 진짜 좋은 앰프들, 값어치 있는 앰프들을 집에 지는 쓰지도 않으면서 꽁꽁 모셔놔 연병을 하고. 물론 미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데 좀 공유 좀 합시다. 꽁꽁 모셔놔요. 나중에 죽을 때 같이 관 속에 가지고 들어가려. 어쨌든 뭐 그래서 모두들 욕하는 건 아니고 그 모셔놓는 것 자체를 좀 비하하는 겁니다. 약간 꼬여서 좀 그러지 마시고 좀 꺼내놔요. 너 좀 써보게. 이때까지 한번 써봅시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앰프를 고를 때는 그렇게 그 3가지 항목을 꼭 보시고 앰프를 요즘 뭐 제가 대충 추천한 제네시스
뭐 잉글랜드사가 만든 수제자익 같은데 굉장히 좋다 그래요. 물론 한 번도 안 들어봤지만 재원상 보니까 상당히 좋게 됩니다. 물론 브락스는 최상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어요. 물론 제가 브락스 쓰고 있고요. 브락스 선전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은 앰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나중에는 프로세서, 아날로그에서는 패시브 또는 뭐라 그래요? 그거 크로스오버. 아날로그 시스템을 장착할 땐 크로스오버나 프로세서 아니죠, 패시브 방식이고, 디지털에서는 아까처럼 프로세서 칩이 들어가서 음을 분리하는 장치, 그렇게 나중 그쪽에서는 설명을 해드릴 거고, 나중 영상에서는. 그 다음에 프로세서 다음에 선제, 뭐 그런 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같이 병합해서 해드리고, 카오디에서 음악이 나오게 할 때는 이제 주파수 설정할 때는 우리가 오실로스코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반 멀티메타라 그러죠. 근데 멀티메타는 종류가 이제 뭐 10,000원짜리부터 뭐 중국산 많이 좋은 게 많아가지고 많이 좋아졌는데, 플럭 어디더라? 플럭스인가 뭐인가 있어. 플럭스인가 뭔가 있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이제 고급진 명품으로 사게 되면 정확도가 달라요. 그리고 빨리 체킹을 합니다. 그거 약간 늦어도 뭐 전압이 이렇게 뭐 조금 오차가 좀 오차가 좀 있어도 충분히 20,000원짜리 30,000원짜리 좋다 이겁니다. 근데 좀 전자제품에 좀 관심이 좀 많고, 나는 조금 명품 정도 그런 거 보기에도 좋고 좀 그런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사십시오. 몇십만 원 합니다. 기본 한 5-60만 원에서 많게, 중고는 뭐 20-30만 원 할 거고, 같은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비싸요. 비싼 만큼 값어치는 합니다. 자, 고장도 안 나고 AS 잘 되고. 그리고 스코프는 텍트로닉스죠. 텍트로닉스 따라갈 자 없죠. 이름에서부터 벌써 다르고. 스코프 뭐 요즘 뭐 중국산 많이 나옵니다. 대신 중국산이라고 못하는 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코프 같은 것도 사용 방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디오를 만지는데 이 소리가 헤르츠가 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고, 실제로 강연도 미리 이제 스코프 사용법이라든지 멀티 테스트하기는 다 당연히 잘 아실 거고, 스코프는 좀 가격이 좀 많이 비싸죠. 우리나라 사람 많이 비싸요. 한 50에서 60 돈 100만 원 나가고, 텍트로닉스 살려면 200-300 줘야 되고, 그나마 더 비싼 건 2-3천만 원짜리도 있고 한데, 200메가 이상 300메가 뭐 그 정도 사면은 한 3-400 드려야겠죠. 그런 이제 고급진 명품 뭐 그런 메이커 있는 거 말고 좀 비메이커로 약간 돌려갖고 중국산 정도 사면 충분히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것의 사용법을 제가 아주 손쉽게 가르쳐 드릴 것이고, 뭐 가르쳐 드린다기보다는 제 경험에서 나온 걸 가르쳐 드릴게요. 그 문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주 손쉽게 나중에 설명을 이렇게 집에서 저 사무실에서 바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가르쳐 드릴 것이고, 강연식으로 할 것이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한 이후에 실제로 어떻게 그 주파수 대역에서 이런 소리가 난다 라는 것을 제가 직접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스코프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전혀 어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스코프 간단해요. 근데 너튜브 영상을 보면 연병알로만 전문가 분들이 나오고 어려운 말만 써고, 말이 어려우니까 말이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알아듣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니까. 제가 아주 손쉽게 여러분한테 영상화 처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앰프 강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